본인 소개만 잠깐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이고요.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4.15 총선이 부정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는 중앙선관위 데이터를 직접 들어가보고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전투표랑 본투표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심을 하게 된 거고, 직접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하니까 이거는 부정투표다, 부정투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증거보전, 무슨 그런 증거보전 절차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무슨 삼립 빵박스에서 사전투표지가 나온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전자개표기 조작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자개표기 조작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안에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거를 자각을 하시고 다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블랙 시위를 좀 더 큰 규모로 더 확장을 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거를 경각심을 올리고, 또 우리가 그런 의사를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부정선거를 더 밝힐 수 있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청년들 나도 한마디 자유 발언 하시고 싶은 분 대기해 주시고요.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집회 블랙 시위의 최초의 발언자는 우한갤러리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을 우리가 그냥 와서 돕는다, 숟가락 하나 얹어준다,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뜻에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와주면은 많은 청년들이 힘을 받아서 나오실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화랑TV 대표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몰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저기 강남 집회 갔다가 지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또 많이 계시길래 일행들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연히 왔는데요. 지지난번에 다 왔었습니다. 왔고 아까 여기 뒤에 또 준비하는 20살 친구도 아는 얼굴들이 있어서 반가웠고요. 듣기에 이게 DC 인사이드라고, 저도 아직 그때도 들어보고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방금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또 이제 블랙 시위를 해서 자기 어떤 그냥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부모님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까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셨죠.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 가리고 또 뭐 까만 뭐 우산을 쓰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게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이 판국에, 그지 않습니까? 총선 차편해가지고 집에 불 나가지고 지금 다 타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판국에 뭐 얼굴 가리는 건 좋지만 또 몇몇은 뭐 가리고 나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이게 뭐 거리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누가 지금 죄를 져서 누가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겁니까? 맞잖아요. 이게 부끄러울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욕을 먹고,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 1년 만에 만난 친구들, 너 젊은 청년이 왜 그러냐, 꼰대 마냥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도 하는데 오라통이 막 이까지 차오르지만 뭐 말은 딱히 안 했어요. 하지만 뭐 걔를 설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부정선거 맞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주사위 2개 던져가지고 시비가 나올 확률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지금 대표 조작된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통계, 뭐 수학, 산수 이런 거 안 배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공공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거를 받아들인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기 어떤 유권자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닌 건 아닌 건데, 만약에 취업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시험을 쳤는데, 수능을 치거나 고시를 쳤는데 만약에 이게 부정이다,
그래서 나는 합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행위자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그게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부정 어떤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떨어졌다.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 또는 취업에 떨어졌다. 그럼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극단이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제 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아, 저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아니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괜찮아요. 네? 아, 배경이 그래서 그런가요? 아, 이제 뭐 호두 과자 뭐 괜찮습니다. 그 어쨌든 호두 과자는 땅콩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이렇게 나와주시는 이제 블랙시에서 나오는데 한 명 한 명 누군가는 깜장색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색 입고 나오고 저처럼 보라색 입고 나오고 파란색 입고 나오고 나와가지고 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떠들면은 전부 다 블랙시 한데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호응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야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청년 나왔는데 말하는데 치주고 조용하고 있으면 다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나오면 좀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셔야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나오기 시작해 스타트를 끊으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그 나온 사람이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 아 나를 욕하는 미친 새끼들보다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더 많구나. 거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오면은 또 어르신들이 희망을 얻고 이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나오면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신 대로 청년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여러분들이 또 적극 협조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저같이 낯짝 까고 미친놈 또라이처럼 나와가지고 내일 깃발을 참배하면서 탄식하면서 삭발하면서 이렇게 하는 놈들이 나와줘야지만이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니까 정의 뭐 기억연대 윤미향이가 미친년 나와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이놈 팔아먹고 지딸 뜰리면 뭐 미국 유학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벌어지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뭐 김태년이는 뭐 넘어가자 이딴 개소리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남의 일 마냥 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정의연대 그 49 그 누구 세금입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 세금 첫 뺏겨야 되고 가만히 쳐들고 있는 애들은 돈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 알바 천국 만드실 겁니까? 알바들 전부 다 지 알바 아니잖아요. 저처럼 사업하는 애들은 다 병신내가 번지가 되고 있고 쳐내고 있는 애들 수당 받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부정선거 하는 것도 다 하고 여기 지금 보잖아요.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뭐야 중국인. 중국인. 아 여기가 짱깨 식민지입니까? 아 이러다가 우리 다음 세대는요 중국 짱깨 새끼들 발만 사주게 생겼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아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 지금 뭐 심한데요 지금. 네, 아니 지금 내 몇 짝이 쪽팔려가지고 취업하지 못할까봐 이거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 짱깨 밑에서 귀 하나밖에 생겼는데 지금 그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뭐 안 됐습니까? 지금 총선 개 박살났잖아요. 왜 안 됐어요? 이인영 걔가 뭐 토지 공유제, 이익 공유제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 공유제가 뭐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 다 뺏어간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수 복지한다지 않습니까? 네. 이건 최고시킨다잖아요. 이익 공유제 한다지 않습니까? 이익 공유제 하는데 왜 공부해요? 전부 다 최저임금 받고 알바할 건데 그럼 노예 생활 할 건데 왜 공부합니까? 왜 노력해야 됩니까? 이런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단은 제가 이렇게 뭐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와 해줘야 지나가는 뭐 청년들이 아 관심 갖고 저렇구나 검색이나 한번 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미치차가 나와가지고 낯짝 까가지고 일부러 저 또 꼰대 소리 들을까봐 싹바이 입고 나왔잖아요. 넥타이 메고. 와, 잘생겼다. 그잖아요. 그 페미하는 놈들 미친년이야 그러고 내일 나왔잖아요. 이렇게 정신병이라 그러고 그러면 한 놈이 자기 이런 신상 털리고 명예 뭐 배배력 다 쳐먹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나왔으면은 호응을 해줘야지. 이런 사람이 정상이 됩니다. 제가 그겁니까? 저 그거 아니에요. 저 작년까지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몰랐어요. 좌가 어딘지 우가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일할만 난 나라가 되려 그러면 아니지 일할만 나는 회사가 되려 그러면 일할만 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가만큼 보상 보는 게 보상 받는 게 정상이지 시간 때우고 돈 쳐받는 게 정상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금 쪽쪽 빨려가지고 시간 빠지게 일하는데 그 오징어 말아가지고 집자리에서 짜내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공짜가. 동성혼의 질상 공짜가 어딨어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위상 따면서 뭐 포퓰리즘이니 편파리 하면서 그 영어 팔고 양식 팔고 하는 인간들이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대한민국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여러분 청년 나오라 했잖아요. 네.
나왔으면 또 호응 좀 해주세요. 호응 좀. 와, 그냥 지나가다 볼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맨날 나보고 지하철에서 참여한다고 지하철 민폐남이래. 저 지하철 영무원에 강간당했어요. 영무원한테. 지하철 영무원에 쌍욕 쳐먹고 경찰한테 목졸림 당하고 수갑 채워지고 전체 3년 나와도 경찰은 무죄, 나는 유죄. 이 나라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공소돼가지고 검경수사권 종결해가지고 경찰 수사권 종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찍소리도 못해요.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버스 지나고 손들지 마세요. 인생 타이밍이에요. 연애든 결혼이든 직업이든 뭐 이런 주제하는 거든 인생 타이밍입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복싱을 하더라도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타이밍 왔을 때 싸워야죠. 총선 받아 싸웠어. 지금 타이밍 왔잖아요. 부정선거 됐잖아요. 이거 보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미친 새끼들 뭐 지정실입니까 이거? 맞잖아요. 또라입니다. 아니 사기 당했다고 신고하는데 너는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거? 말도 못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지금 사기 당했잖아요. 유권자의 권리 사기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국방용이 다 해가지고 선거했는데 사기 당했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서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같이 침몰할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삶이 그대로 살면 예? 뭐 슬퍼하고 찌그러져 있을 게 아니라 분노해야 돼. 분노하지 못하면요 병신이에요 병신. 남자는 남자 구실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민은 시민 구실을 해야지 시민이지 가만히 처앉아 있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기대지 기대지. 맞습니다. 그죠? 아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한다, 잘한다. 야, 김현민 군 작년에 우리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 처음 청와대 앞에서 군수대 앞에서 봤는데 아주 착한 청년인 줄 알았다면 전사가 됐습니다. 박수! 네. 자, 다음 청년 모십니다. 20세 청년. 아, 20살 청년이네. 자, 30대 이하 2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서울 강서구에서 온 20살 먹고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사실 뭐 사회 경험도 많이 해보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선거가 이상한 의혹들을 가지고 있고 조작이 되었다는 정황들을 보고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인자리에 나왔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익 아니면 돈을 줘서 아니면 나에게 한 자리가 주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뭐 돈이 일을 안 해도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애국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우리 이 한국의 애국심과 무슨 관련이 있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4월 15일 총선에 투표를 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은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선거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작한 그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절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선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인위적으로 건드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가 그 비율이 이 선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것이 물론 심증이 될 수는 있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의혹을 가지고 이 선거에 대해서 파보고 또 파보고 해봤는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개표할 때 중국인이 참여를 하지 않나? 뭐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무효표가 특정 정당의 표로 들어가질 않나?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건들이 이 4.15 총선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보고 이번 건은 무엇이 잘못됐구나, 선거가 조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시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죠. 선관위에서 근데 해명을 뭐라 했는지 아세요?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하는 게 한국인이 하는 것보다 더 중립적이래요. 미친 또라이 소리다. 말도 안 돼. 선관위는 알고 있지만 다시 알아둬야 될 게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일당 공산당 일당 체제인 국가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에 그 중요한 개표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고, 이게 과연 중립적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이 제정신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 권리를 중국에게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나가시는 시민분들, 그냥 지나치시고 있는 시민분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으면서 수사를 벌이고 언론에서 띄워주고 정부에서 우수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길 가는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이 부정선거를 모르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시민들 여러분, 한 번만 인터넷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쳐주세요. 저희가 부정선거라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분명히 이 증거들을 보았을 때 아, 이번 선거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구나를 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발 길 가는 시민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 번만 쳐주십시오. 무효표가 1번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는 선거입니까? 옳은 선거입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는 CCTV 설치도 거부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CCTV를 공개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왜요? 당당하지 거기서 무슨 못하기 일이 때문에. 일어나겠길래 그거 CCTV 하나 공개하는 거, CCTV 설치라는 거를 왜 그리 싫어합니까? 아니 떳떳하다면은 우리에게 해명을 해주고 그것들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는 그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것을 주장하는 우리들이 음모론자고 선동자고 미치광이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는데 부정선거 한 번 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쳐주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널려 있는 게 부정선거 의혹 증거들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생업이 있고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라를 위하여, 이 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선거 제도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도 구리에서 지켜주시고 있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단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한다. 우리 20살, 올해 처음 투표를 한 20살 청년인데 처음에 굉장히 그 말도 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좀 사양을 하더니만 아주 말도 잘하고 소신껏 그 정서가 잘 돼 있는 우익적인 청년인데요. 부모님은 대깨문이랍니다. 대깨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젊은 팔트에 나와 있는 유튜브들이 이 집회를 주최하는 게 아닙니다. 판만 깔아드렸습니다. 집회 신고를 그 청년들이 못하니까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 집회 신고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켓 준비하고 요 조그만 마이크 하나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이 광경을 보시고
많이 나와서 청년들의 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힘만 보태드리면 돼. 이 집회를 지금 방해하려는 좌파 세력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가장해서 좌파 이재명이 부정선거 외치던 이 유튜브 매체들이 한두 명씩 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재명이 부정투표 때 극렬하게 저항했던 그런 인사들이 들어와서 부정투표인데 좌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거기에 절대 현혹되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320만 조회간 이상용이가 도둑놈이야. 도둑놈이 대통령이 됐어. 개만도 못한 놈이 도둑놈이 돼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1년 가까이 됩니다. 이상용 씨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 기획사하고 얘기를 해서 직접 가서 촬영을 해서 받아온 영상인데 그걸 어제 난데없이 누군가가 쪽지가 와서 그 영상을 이상용 씨 허락도 없이 그걸 올렸다고 고발한다. 그런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하겠다고 유튜브에 고발하겠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가 이게 고발 한번 당하면 계정이 정지돼 버리면은 그냥 10년 도감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비공개를 하고 내려다가 오늘 이상용 씨한테 제가 직접 우리 회원을 통해서 연락을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도둑놈의 새끼들 욕을 하더라고요. 좌파들을.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게임에 좌파들 노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조심해서 행동해 주시고 다음 청년 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대깨문인 아빠를 두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희 헌법 1조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어디 나라지? 어떤 주의 나라이지요? 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좌파 세력들의 공작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4.15 총선이 비단 이 4.15 총선 때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가 정황들에 의해서 지금 분열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리가 득실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10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방패막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정치를 모르고 나는 몰라 라고 하는 말이 저의 그 정당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어나서 제 친구들을 돌아보니 제 친구들 또한 몰라서 정말 진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개표와 조작이 지금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저희 젊은 사람들은 타인의 눈이 너무 의식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의 약점이며 저희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신상이 털릴까봐 많이 두려워하는 게 이 지금 현 사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더 주축이 되어서 이 우한 갤러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독립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 자리에 먼저 나와주시고 먼저 길을 깔아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훗날 기억이 될 4.15 총선 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증거를 한번 읊어드리기 위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학적 의혹. 서울과 인천과 경기 모두가 63대 36으로 어떻게 이게 동일합니까? 말이 됩니까? 어느 누가 총선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 모든 동호면을 조사하여 종합이 63대 36으로 의혹을 제기했을까요? 조작이요! 그쵸, 조작이지요. 두 번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특별 차이가 이례적입니다. 여기 혹시 문재인 민주당을 찍으신 분들이 있다면 점프해보시지요. 네,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진보가 사전투표가 많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수 성향의 지역이 사전투표가 더 많이 했다고, 추가로 연령별로도 투표가 많이 했다고 진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좌파들을 열받게 하려면 사실을 말하라고 하죠. 통계 전문가들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작입니다. 네,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의 사람들뿐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을 가려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체국에서 관내 사전투표 분류 작업을 공개하지 않게 했고 CCTV조차 신문지로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제청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다. 그렇다면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밝혀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민이요.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조혜주 지금 이 국장은 지금 어떤 캠프에서 나온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정정당당해야 될, 정직해야 될,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 캠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까? 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형시켜야 돼. 작두를 내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논란이 되었던 QR코드 불법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의혹을 풀 수 있는 조차 지금 풀고 있지도 않습니다. 맞습니까? QR코드도 2차원의 바코드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도 정말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잘리지 않은 사전투표지. 사전투표지는 한 명에 한 명씩 갖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지금 붙어있는 사전투표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쵸, 대량 인쇄밖에 설명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분류 개표기 오류. 이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밝혔듯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홍보 영상에서도 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보셨습니까? 무효표가 어디 당으로 갔지요? 민주당으로 갔지요. 이것이 그러면 정정당당한 21세기 우리 지금 IT 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표인에 중국인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투입했습니다. 선관위는 말했죠. 중국인이 더 중립적이라고요. 맞습니까? 아니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중국 대학생들은 공산당 일원이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에서는 많은 성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어른분들은 저희가 옳은 말을 못한다고 정말 노는 거 좋아한다고 하시겠지만 그곳에서 성역화가 이루어진 곳에서 한마디 바른 말을 할 시에는 어떻게 내 신상이 털릴까봐 정말 많이 젊은 사람들도 알지만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또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미 일어난 일인데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선거 장비 일체 증거 보고전을 어떻게 했지요? 기각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 나오나요? 맞습니다. 중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서 나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뭐죠? 네, 끝입니다. 만약 이번 선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자유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이
민주당을 위해서고 그 민주당의 비리를 위해서며 우리가 앞으로 낳고 살아갈 손자 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이 훗날 역사의 기억에 남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했다고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시위를 나오고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빚이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할 일이 없어서 나왔나요? 아니요. 저도 수업을 끝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의 빚이 후회 없도록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사람들 어머니 아버님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금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아무도 밝혀주지 않는 우리 표가 도둑맞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개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민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길 속히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정말 존경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자, 우리 또 젊은 우리 학생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부정선거를 제가 확실시하게 된 계기는 저 맨 처음에는 그 민경 의원이 맨 처음에 뉴스에 나왔을 때 투표지를 들고 있었던 그 뉴스를 맨 처음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음모론만 얘기하는 줄 알고 맨 처음에 저는 그게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언론들이 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맨 처음에 그냥 확실시하게 된 계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대깨문들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동태왕이라는 사이트라고 중국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복사하고 그 위장 링크를 복사하려고 우한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 국내 야구 갤러리란 그 갤러리에서 그 히트겔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 부정선거 그 증거들과 의혹들이 올라와 있던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혹들이 들어있었냐면은 그 봉인지가 원래 사람들 앞에서 봉인지가 사람들 앞에서 원래 그 붙이고 원래 그 뒤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뒤에 창고에 들어와서 그 봉인지 서명을 하는 그 CCTV 동영상하고 그리고 선거표 2개가 붙어있던 거를 2개를 떼는 영상하고 그리고 삼립방 안에 그 투표 용지가 들어있었던 거를 맨 처음 봤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고 사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되게 충격스럽고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반신반의하고 일단 중립을 하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팔로우 더 파티라는 며칠 뒤에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 의혹이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 주요사 언론들과 각 그 JTBC 등등 언론들이 다 그 조용하고 있었던 걸 보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증거와 의혹들만 수십 가지가 나왔고 지금 문재인 지금 주요 언론들과 지금 미통당 안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내 검찰들까지 지금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 의원님한테 다 총코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증거하고 의혹이 나왔으면은 확실히 그 재검표를 다시 하고 다시 재검표를 해야 할 텐데 일단 재검표 같은 거를 전부 다 묵시하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지금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지금 언론들도 조용하고 지금 그런데 사람들 지금 한번 다 찾아봐야 지금 그 네이버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관련 그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 글이 지금 실검에도 올라왔었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좀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지금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온 이 사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이 한 표 한 표가 갈갈이 난도질 당하고 조작질 당하고 음모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 이 우리나라에서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충격적이고 영화 같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 했을까? 설마 그렇게 했을까는 바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저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엄청난 음모를 지금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비상식적인 상식에 맞춰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파헤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 무지한 사실을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는 참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집회에 난생 처음으로 선 것입니다. 지금은 메이저 언론, 검찰, 야당에서조차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하나하나가 일어나서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마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아. 안녕하세요. 바실레아 조시아입니다.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할 일도 좀 너무 많았고요. 구리에도 가야 되고 정신 없어가지고 네, 저기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블랙 시위가 모두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하지만 청년들이 먼저 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피켓을 들고 조용히 침묵 시위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고, 사실 지금도 원래 침묵 시위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또 색깔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시니까 이렇게 또 조그맣게 큰 건 아니니까요. 조그맣게 스피커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청년들의 원래 본 블랙 시위에 대한 그 본질을 좀 이해하신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만 국한돼서는 이렇게 또 이제 스피커를 놓을 수도 있지만 강남역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1인 시위를 용기 있게 하신다면 조용히 침묵 시위를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던 분이 실은 여기 앞에 나와서 네, 고맙습니다. 앞에 나와서 저기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너무 못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나왔는데 저도 이제 한 곳에서 조용히 서서 조용히 시위하고 조용히 그냥 들어가고 싶었는데 등 때문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사실 이렇게 막 좀 이슈가 되고 이목이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목이 집중되는 것보다 여러분 국민 모두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강남역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음부터는 강남역 굳이 오지 마시고요. 바로 집 앞에 지하철역에서도 하시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하시고 조금 부끄러우면 친구랑 같이 나와서 하시고 아들이나 딸이랑 같이 나와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또 많이 퍼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청년들이 주도하는 이 블랙 시위에 정말 희망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 이때까지 광화문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걸 내보내지 않으니까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광화문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셔도 언론이 침묵하면 모두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우리는 1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언론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법을 바꿔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침묵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청년들 한번 믿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믿어봐 주시고 한번 신뢰해 주시고 힘을 한번 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번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언론이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뜨거운 열정을 많은 다른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거든요. 침묵 시위로 일단 우리가 한번 다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국민들이 또 새롭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색다르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우산도 쓰고 사람들이 일단 호기심에 보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으니까 또 한번 보고 또 시끄럽게 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시끄럽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시끄럽지 않으니까 또 신기해서 또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런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첫 시작 단계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말아 주시고 많은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서울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은 전국이 다 있으니까요. 전국에서 또 다른 각각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에 너무 다행인 게 우한 폐렴이 많이 번져가지고 얼마나 다행인 게 모르는 게 마스크를 다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릴 것도 없어요 사실. 마스크 쓰면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용기 내셔서 피켓 들고 한번 나가주시고요. 네, 젊은 층이 기왕이면 이제 시간을 맞춰서 6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의 통일성만 갖고 청년들을 많이 대신 이제 자유 꼭 발언 2시간 하실 필요는 세우려고 없고 그 하고 시간 있습니다. 사이에 20분도 젊은이들 좋고 하는 거 30분도 의견을 좋고 많이 시간이 되시는 존중해줘야 분들은 되겠죠. 이렇게 나와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의 어른들이 3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이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청년들이 감사하고요.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특히 여기 자리에 더 좋은 나와주신 효과를 볼 수도 우리 있을 우봉이 것 친구들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저는 단순한 우한 갤러리의 그냥 멤버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저도 만장질 싫어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고 싶었는데 등 떠밀려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좀 부끄럽고요. 너무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번 선거의 부정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여러분들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더 이상 어떤 TV입니다. 많이 집중되지 네, 않고 굉장히 수줍어 청년 하시네요. 여러분과 참여해 주시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 되시면 좋겠고, 이 모든 각각의 모든 국민들이 화제 집중이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실리아 TV의 조슈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이 상황을 방송하는 곳은 기존 그 방송은 없습니다. 그 공영 방송은 없고요. 우리 그 유튜브 방송만 한 20여 군데 되는데 결국은 이곳의 연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만 지금 국내외에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연설을 마지막 한번 좀 더 들어보고 나머지 쭉 도열에 있는 우리 친북 시위에 나선 분들의 그 표정도 스케치를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연설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성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감사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북한의 과오에 대해서는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고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같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하고도 동맹을 해서 군사를 강화하는 게 맞죠? 그런데 북한하고는 맨날 평화경제라고 하고 북한에는 못 퍼져서 우리나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매일 퍼줄 생각만 하면서 반미하고 반이라면 여러분 빨갱이 맞죠? 맞습니다. 북한이 핵을 없앴습니까? 안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이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허구많은 존경한 사람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김원봉이라든지 민족의 역적 아닙니까? 6.25의 원흉이고 그리고 저 누구더라? 신영복. 이영희 같은 사람들 공식 석상에서 존경한다고 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간첩이요.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없나요? 저는 문재인 씨가 간첩이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 코민테른이라고 국제 공산당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간의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해서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모두를 평등하게 해준다고 속였지만 여러분 인간이 평등할 수 있나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본능 때문에 인간은 어떤 체제에서든지 결국 평등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얻는다면 그게 가장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 돈 퍼주고 있죠. 일하는 사람들 거 뺏어서, 부자 거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 신부가 공산주의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선관위 서버에서 공산당 구호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 문장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단어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문장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자유민주주의 꽃인 이게 선거가 무너지고 부정선거가 확실한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국민은 개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부정선거도 했고 헌법까지 개헌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빼드밖에 못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로 넘어가면 중국 노예됩니다. 그리고 어떤 체제에서든지 체제가 바뀔 때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죽기 싫으면 다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자!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자유를 맡겼던 청년들 모두 나와서 싸우셔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우리 오연아 애국가 스님이 연사를 한 번 더 또 섭외를 해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여러분 스케치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아마 젊은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입장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공산당을 지지하는지도 몰랐고요. 미래통합당 뭐 이런 거 자체를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뭐 TV나 이런 데 보시면은 젊은 분들 뭐 이렇게 예수님 뭐 이러면서 종교하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런 거에 나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 유튜브에서 저는 정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조금씩 접해왔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정말 심각함을 느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저는 민주주의를 원하고요. 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지금 제가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제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나라에서 제가 일한 만큼 공정하게 벌고 싶고요. 그만큼 제가 능력이 되는 만큼 그만큼 벌었다면 그만큼만 쓰겠습니다. 더 많이 더 욕심내지도 않고 자기의 능력만큼 살고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걸 원해요. 근데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부정선거는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이게 부정선거라고 100%라고 자신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산당으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점점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공산주의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최소 한 번만 찾아보세요. 정말 한 번만 찾아보세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본다면 당신들은 지금 절대 중국을 소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나라와 손을 잡고 그런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위구르인들하고 다른 바가 없어져요. 왜 위구르인들하고 파룬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현명한 생각을 하시고요. 젊은 분들 지금 이때 아니면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한 번만 나와서 이 진실을 밝히고 아닌 경우에는 정말 끝나지만 경기라도 볼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시 심사위원들이 판정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선수 생명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파헤친다 그래서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라고 한다면 정정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부정 시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옳게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의혹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분도 나오지를 않으세요. 나와서 모두 같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개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반 시민들, 청년들 판을 깔아주니까 너무 잘하죠. 이게 진작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주 멋진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조금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반미 친중하는 정치인들은 자식까지 미국에 입국을 불허한다. 그걸 법안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유튜버들이 매일 외치고, 그리고 그 미국 그 하원 상원에 얘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좌파들이 좌파 정치를 할 수가 없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 야, 참 그 아이디어 좋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들이 방송 끝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멘트를 좀 해달랍니다. 끝날 때 반미 친중하는 정치인들은 자식 때까지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걸 좀 부탁을 드린답니다. 자, 우리 다음 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그냥 평범한 맨날 똑같은 소리 20대 그냥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강남까지 굉장히 멀어요, 집이. 근데 일부러 이렇게 제가 주말에는 이제 평일에 일하다가 지금 주말에 일부러 제가 시간 내서 온 거예요. 또 오게 된 이유가 사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랑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 맨날 과거에 얽매여서 맨날 반일운동만 선동하고 이 개새끼들아 니네 핸드폰하고 카메라 일먹고 부품 안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까봐라!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주적이 어딥니까? 우리 북한하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 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는 기름과 물처럼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거 선거 얘기 나오기 전부터도 문재인의 말, 행동을 살펴보세요. 뉴스만 봐도 나오는 것이 문재인은 입만 열면 중국하고 김정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네, 시진핑하고 이번 올해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한할 수 있도록 참 힘쓰겠다고 그런 개소리 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시진핑이 왜 자꾸 우리나라 불러들여!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하고 친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됐기에 대통령 새끼가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한답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열심히 전쟁 준비하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안보를 해체시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군부대가 해체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한강 해저 납침로 지도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거는 펜앤드 마이크 제가 뉴스를 직접 본 거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이게 빨갱이지 뭡니까? 어르신들이 빨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빨갱이가 어딨어? 그런 말을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옳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고 지금 이 개새끼 우리 주적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물리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스케치 쭉 다니면서 스케치 하시고요.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칩니다. 제가 윤석열 4.15 총선 부정의혹 수사하라 세 번 외치시면 됩니다. 윤석열 4.15 총선 부정의혹을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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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분들이 과천 중앙선관위 앞으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세 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2020년 4월 15일에 사망했다는 죽었을 때 하는 거죠. 이건 또 처음 봤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졌는데 이것을 침묵하고 있다면 내 주권을 도둑맞아도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내 물건을 훔쳐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구리 갔는데 구리 선관위 쪽으로. 아, 의정부하고 구리하고 또 다르죠? 가다가 내려서 가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볼까. 그러게. 거기서 가면 한번 사줘. 우리를 봤다. 안 먹지 말고. 아이고 거기에 조용 사람이 정말 공정해야 될 구글 방송마저도 우리나라 구글 방송은 이미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보이시죠? 아다니 방송.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28일날 과천 중앙선관위 네. 앞으로. 아, 그쪽으로? 네. 아. 거기는 그때 또 다 하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때 많이 네, 해요. 그때 봬요. 예, 연락처를 네, 아까 항상 전화 주세요. 네, 예, 제가 전화 전화는 없으니까. 네네네, 전화 드릴게요. 다른 정보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하실래요? 한 말씀 해주실래요? 잠깐만요. 네. 됐어요.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요거 조금 말이 밑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우리 지금 저기 강남역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데를 나왔어요. 저쪽에서 대법원 앞에서 2시에 하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구리 성관위에 19일서부터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표지하고 투표함은 의정부 지방법원에 보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저께 했어요. 가져갔는데 저게 빠졌어요. 전자 분류기와 개수기가 빠졌어요. 그게 안 돼갖고 지금 우리 상관위에서 기다리고 저기 철야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녁 되면 이놈들이 불을 꺼줘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불을 꺼줘가지고 저희가 어저께 가평에 옷을 애기들 옷으로 스폰 받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불이 꺼져 있어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이제 고교연합에서 뭘 사갖고 가셨나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뭘 사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불을 켰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이거 텔레비 보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에 계시면 우리 성관위에 가서 저기 철야농성에 동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우리 나라 되찾을 때까지 국민들이랑 다 같이 일어납시다. 네,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리에는 지금 철야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구리 인근에 계시는 분은 구리 성관위에 가서 우리가 함께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애국도 애국이지만요, 내 주권 찾는다는 그런 뜻으로,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냥 훔쳐가게 그냥 그렇죠.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도둑이 누군지는 아는데 확실하게 이제 잡아야 증거가 하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근데 네. 증거가 나오는데도 저놈들이 우겨서 네, 자꾸 빼돌리고 하니까. 자꾸 빼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 개표기가 그게 이제 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기서 누가 그걸 찍었는데 보니까는 이게 컴퓨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성관위로 가져가면 이미 끝나서 이것저것 못해요. 이게 그래서 구리뿐일까요? 그죠? 저기 8군데 해서 4군데는 밤에 지켜갖고 그 짓을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4군데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투표가 많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구리 성관위 거를 그걸 저기 하기 위해서 지금 가서 철야 농성들을 하고 계시니까 가셔가지고들 옆에서 동참이라도 해주시면 낮에는 그래도 그렇고 지금 내일이 일요일이라서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없으면 경찰이 대동하고 들어와서 그거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가셔서 내일하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이게 언제 보존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보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때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동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문영의 오해 동지였습니다. 네, 우리 구리에 우리 많은 분들이 가서 힘을 보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참 이 나라가 내 주권이 도둑맞고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너무 태평스럽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아까 우리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불이 났는데도 불 구경하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미통당처럼 자, 이제 제대로 좀 보세요. 네, 사진 투표 용지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이게 QR코드네, 그죠? 네, QR코드. 고유번호가 있는 거예요, 용지에. 지금 총 31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31자리 숫자 중에 7자리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코드가 있는데 우리 몰랐잖아요. 이거 있다는 거. QR코드 이것만으로도 이거는 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냥 선거를 했잖아요. 학생들이 이거 알 텐데. 시장님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러니까요. 아무 공무원들이 창의성이 없는데 왜 법에 바코드인데 왜 창의성을 발휘해서 QR코드를 썼냐. 이게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조작을 하려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뭔가 필요했어. 정보가 들어야 되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요. 현재는 31대리에 더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노멀 QR코드하고 SQR코드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많을수록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단순하면은 얼마 몇 개 안 되는데. 정사각형이에요. 요런 거 있죠. 정사각형. 이렇게 한 거 이런 게 많을수록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작아질수록 네, 다른 요게 정보가 QR코드고요. 네, 바코드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코드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네, 줄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건 네. 납대고요. 네, 저도 모르고 QR코드는 투표를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모음인데 투표하고 나니 이게 부정이었다는 모멀 것입니다. QR코드가 있고 보안 이것만 QR코드가 부정이야. 이것만 있어요. 갖고도. 모양은 똑같대요. 보안 QR코드에는 여기에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QR코드가 SQR코드일지 노멀 QR코드일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 다 틀려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틀려요. 다. 근데 이게 모양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복잡할수록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복잡할수록. 이게 네, 단순하면 지금 QR코드를 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인하니까 네. 진짜 희망 없어. 국민들 자체부터가 희망이 안 보여요. 또 포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사님하고 우리 같이 행동하자니까 남장님하고. 아니 밥만 처먹고 똥만 싸면 사는 거야? 네, QR코드 이거를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QR코드 치면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스캐너가 있어요. 여기. 네, 스캔을 스마트폰 해서 스캐너 읽으면 이게 숫자가 이고 아니 여기 이런 거를 보고도 안 일어나는 4.15 선거에서 그 뒤에 이제 숫자도 이렇게 있는데 요 숫자 내용은 안 나오고 숫자만 나와 있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안 나오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나오는데 요 메뉴 여기다가 내용 해가지고 수청 명단 작성이 써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스캔 결과 아, 네, 여러분 스캔 결과하고 인터넷에다가 내용해서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숫자가 나와요. 202041 총선 얘기하는 거고. 네, 4.15 총선 뒤에 20년 21일 2021-124031 1240029-752 이렇게 긴 숫자가 들어있네요. 아니 이거 해결 안 되면 선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거를 먹어요? 이런 거 해결도 못하면. 네, 이거를 QR코드로 스캔해서 찍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정보를 다 수집하고 뭘 배울 게 없어서 우리가 전공한테 배워야 됩니까? 참 딱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사람을 죽였다고? SOS 미국이요, SOS 국민이요. 중공공산당 시진핑이 자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선거 QR코드 비밀투표 위반, 부정선거입니다. 네, QR코드 자체가 부정이죠. 그런데 이 부정을 중국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나 참 놀랄 일입니다. 선관위 답변이 중국이 개표에 참석하는 게 중립적이라고 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저기 8번 출구까지요. 멀리 서 있는데요. 사기꾼이 사기쳐서 대통령 됐는데 일단 선거 하나 사면 쳐. 무조건 면해. 무조건 면해. 자,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 시위 하고 있는데 제가 말 걸기도 좀 이상하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야기를 붙여보곤 하는데 체력이 방전이 됐습니다. 이게 강남에서 우선 부흥을 일으킨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월화수목금토 하겠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언제든지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못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오시면, 그리고 또 첫째 이 주민분들 아니면은 시민들한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만 유념해 주시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시입니다. 끝났으니까요. 마지막 구호 외칩니다. 제가 4.15 총선은 총체적으로 부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3번 외치면 되겠습니다. 4.15 총선은 총체적으로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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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피켓천 저쪽이나 이쪽에 한 대 모아주시고요. 안녕히 가시고 또 청년들이 월요일날 주관하는 강남역 뵙겠습니다. 5번 출구에 고맙습니다. 네, 침묵 시위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던 지나가던님, 리얼디뷰 계정님, 네, 전성찬님, 베드로님, 네, 그대라는 님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두 고맙고 반갑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는 매일 오후 6시에 여기서 네, 침묵 시위가 있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구리시 성간위에 지금 철야를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구리에 가까이 계시는 분은 함께 가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